왜 그러면 기시다 총리가 그 오부치 김대중 대통령의 담화 속에 나오는 짤막한 그 사과 구절 그 하나도 얘기를 못 해주느냐, 이게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참 저도 했고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이 하고 있을 텐데, 이게 그러면 왜 그러느냐. 기시다 총리가 뭘 해줄 의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해주려고 한다면 해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거나 그런 위치에 있는 거긴 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 왜 그러면 기시다 총리가 그 오부치 김대중 대통령의 담화 속에 나오는 짤막한 그 사과 구절 그 하나도 얘기를 못 해주느냐, 이게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참 저도 했고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이 하고 있을 텐데, 이게 그러면 왜 그러느냐. 그러면 기시다 총리는 할 의향이 있는데 못하는 거냐, 아니면 애초에 할 의향이 없었던 거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기시다 총리는 전통적으로 보면요, 자민당의 이 비둘기파의 계보를 가지고 있어요. 자민당 내에도 매파가 있고 비둘기파가 있는데 기시다 총리는 비둘기파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시다 총리가 되었을 때 아베보다는 그래도 좀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한일 관계를 좀 더 유연하게 풀어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없잖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뭐 아베보다 하나도 나을 게 없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가까운 이유로는 이제 일본이 우리하고 달리 의원 내각제란 말이죠. 의원 내각제라는 것은 어느 날 무슨 일을 잘못해서 지지도 떨어지면은 바로 물러나야 되잖아요. 우리 저 대통령제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윤 대통령께서 이제 저렇게 한일 관계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지지도가 많이 폭락을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4년 동안은 대통령으로서 계속 탄핵당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어떠냐? 이번에 이게 만약에 잘못돼서 기시다 총리의 지지도가 뭐 30%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언제든지 교체될 위험을 안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자민당의 구성 분포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베가 급작스럽게 사망한 이후에 아베파가 이게 제대로 그 누군가가 그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자민당 내 아베파에 앞으로 아베파를 내가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4-5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선명성 경쟁을 한다는 거죠. 보수 우익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과격한 주장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면은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거기다가 4월달에 또 지방의회와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이 선거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기시다 입장에서는 한국이 듣기에 좋은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거예요. 그 보수익들에게 표적이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왜 시기를 우리 정부가 선거가 끝난 이후에 한일 회담을 맺었더라면 훨씬 더 기시다로서는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움도 있어요.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기를 잘못 선택했다,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시다 총리는 4월달 선거를 앞두고 하고 싶어도 얘기 못할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히 시기를 잘못 선택한 거예요. 너무 서둘렀다는 거죠. 4월달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날짜를 잡았더라면은 최소한 오부치 김대중 대통령의 그 담화 내용 한 구절 정도 그 언급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정부가 윤 대통령께서 이 시기를 너무 서둘렀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시기를 선택한 그 판단에서도 좀 아쉬움이 들고, 기시다 총리가 지지율이 떨어지면 바로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아베파에 이렇게 또 어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내줄 수가, 뭔가 한국에 좋은 걸 줄 수가 없는데 그거를 동시 교환을 했어야지. 우리 거 다 주고서 나중에 주겠지. 그러니까 그걸 이제 너무 순진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윤 대통령께서는 이제 통큰 정치 뭐 이런 걸 이제 평소에 모토로 내지는 어떤 정체성 같이 이렇게 가지고 계시니까, 통 크게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일본에 비해서 턱없이 이렇게 힘이 약했을 때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대등한 모습이 되니까, 우리가 맨날 그렇게 피해의식을 갖고 그렇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뭘 할 수 있지 않느냐, 아주 좋아요. 저는 그 생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좀 이제 뭔가를 해보자, 이니시티브를 갖고 뭘 해보자. 그 생각은 좋습니다. 그 생각은 좋은데 다만 뭐가 문제냐니까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했던 게 아닌가. 파트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교에는 파트너가 있는데 파트너의 지금 상황이라든가 그 정치가의 퍼스널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연구를 하고서 이런 행동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를 들어 키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요, 지난번에 총재 선거 때에 어떤 걸 했냐면은 이 노트를 하나 꺼내면서 그 노트에 그 전에 이제 총재 선거 나왔을 때 이제 낙선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전국을 돌면서 이 노트에 자민당 당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그래요. 거기다 기록도 하고. 그래서 그 노트를 가지고서 앞으로 자기가 총리가 됐을 경우에 지금까지 자기가 들어왔던 그 모든 요구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정치를 해나가겠다. 그래서 나는 이제 듣는 것을 끼꾸찌까라 그래요. 듣는 힘을 가진 정치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했는데, 초기에는 그게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자, 그런데 그 뒤로 총리가 되고 나서요, 듣기만 하고 아무런 실행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도가 계속 떨어졌어요. 최근에는 20%까지 내려온다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윤 대통령도 30%에서 35% 왔다 갔다 하는, 뭐 조금 더 올라가면 38%. 이런 지지도고, 일본의 카운터 파트너인 기시다 총리도 30% 전후반에서 뭐 20%까지도 가까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이러니까 쌍방이 리더십에서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제대로 여론에서 그게 받아들여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없이 그냥 던졌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정치 감각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 한일 관계가 호방하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던진 정치 행위에 대해서 과연 일본이 거기에 걸맞게 따라와 줄 것인가. 제가 말씀드린 기시다 총리의 퍼스널리티나 처해진 정치적 입장이나 자민당 내의 여러 가지 그 정치적 구성이라든가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정말 쉽지 않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20% 지지율이라고 정말 심각한데요. 네, 결단을 내리거나 뭘 해주기에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